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파트너십과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및 리플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은 497원 정도입니다. 최근 며칠 49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제 증시는 실업수당 신청 증가에 따라 고용시장 둔화 우려로 혼조로 마감했지만 지금까지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7월 고용보고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증시 및 암호화폐 가격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블랙록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거래 서비스가 가능하냐 하면 블랙록에는 투자 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전용 코인인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와 연동한다고 합니다. 블랙록의 투자 관리 플랫폼 알라딘이라는 것은 은행, 증권, 보험자산 운용 등 다양한 금융업종 내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또 포트폴리오 배분을 도와주고 전 세계의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의 위험을 측정하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트레이딩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전반적인 금융 업무 플랫폼으로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블랙록 투자 관리 플랫폼 알라딘과 기관 투자자 전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서 기관 투자자가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보험 등에 한정되었다면 앞으로는 암호화폐까지 포함해서 알라딘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연동 자체도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아마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양사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파트너십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리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선 블랙록 자체가 약 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운용 자산을 자랑하는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블랙록은 레리 핑크 등이 1988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세계가 걸어왔던 금융혁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주택저당 증권에 집중해서 성장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1999년 닷컴 버블을 거치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로 키운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핑크 회장을 찾았다고 하고 또 시장에서 그를 커튼 뒤의 금융 제왕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와의 파트너십이니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가 5년 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던 일은 매우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려 약 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은 디지털 자산 투자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블랙록이 차차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 4월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사용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허가형 블록체인, 토큰화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레리 핑크는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신중하게 설계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자금 세탁이나 부패의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 거래 결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은 앞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USDC의 발행사 서클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어떻게 보면 서클에 대한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즉 블랙록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모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암호화폐 부분이 제도권 금융의 한쪽으로 올라섰다는 상징성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파트너십은 암호화폐 산업이 궁극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선택은 당연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상장된 유일한 기업이고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규제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뛰어올랐다고 하나 본사도 명확하지 않은 바이낸스와 협력하기에는 자산보호나 혹은 사업 확장 면에 있어서 매우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코인베이스가 현재 SEC의 주장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은 SEC가 코인베이스에 벌이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바이든이 당선 직후 발빠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정제팀 인선에서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출신들을 발탁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100억간 요직을 차지했던 골드만삭스 대신에 블랙록의 시대가 왔다고까지 평가했는데요. 그렇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넘버원이 된 블랙록이 과연 SEC가 벌이고 있는 일에 큰 무게를 둘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 언론, 정치,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SEC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선택하고 이 결정을 끝까지 끌고 온 것은 블랙록은 SEC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고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에 더 긍정적인 규제권이 펼쳐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리플 XRP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 사실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 XRP가 없는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의 파트너십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파트너십이지만 계속해서 다른 코인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이 사실 SEC와의 소송은 이미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XRP가 재리스팅이 되면 XRP에게는 폭발적인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이 계속해서 홀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블랙록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들 역시 앞으로 1, 2년 후 호황기가 찾아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